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앞에 나온 카드가 소드 3번이에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하면 아직도 건드려지는 아픈 지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긴 관계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떠올리면 마음 한쪽이 콕 찔리는 느낌이라던가 뭐 미안함이든 상처든 후회든 아직 정리가 안 된 감정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편안하게만 한 게 아니라요. 동시에 조금 불편하고 아픈 마음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렸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카드가 절제 카드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감정을 막 쏘아내는 타입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니까 더 조심하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확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참거나 보고 싶어도 티를 내지 않거나 마음이 앞서도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바로 뒤에 소드 10번이 나와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이 이 관계 안에서 한 번은 완전히 지쳤거나 마음속으로 이제 끝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갔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 사람에게 가볍게 스쳐 지나간 인연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생각을 했고 너무 많이 흔들렸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소드 10번은 완전한 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갈 수 없다는 카드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한번 무너진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다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요. 그 다음에 컵 7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 마음이 되게 복잡해져요. 이 사람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하나로 딱 정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과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동시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혼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을 거예요. 다시 연락하게 되면 어떨까? 다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또 똑같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확신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컵 나이트가 나오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분명히 감정이 있어요. 그냥 차갑게 정리한 사람의 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다하고 싶은 마음, 뭔가 부드럽게 말을 걸고 싶은 마음, 혹은 다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다만 이 컵 나이트는 아주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에너지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감정을 내미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갑자기 확 들이대기보다는 슬쩍 안부를 묻거나 괜히 가벼운 말로 분위기를 떠보거나 감정은 있는데 감정을 아닌 척 포장해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완지 2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이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 자체는 있는데 지금 당장 움직일지 말지 계속 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놓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바로 확신 있게 잡을 자신도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속에서 계속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는 느낌이고요. 여러분에게 다가가 볼까? 아니면 이대로 지켜볼까? 이 두 갈래길 사이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사람 속마음이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 여러분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고요.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로 다가가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 관계가 그냥 가볍게 지나간 관계였다면 이렇게까지 조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요, 한 번은 이 관계가 끊었다고 느꼈거나 너무 지쳐서 내려놓으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혼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 감정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행동 직전에 고민 단계에 가까워 보여요. 마음은 있는데 확신이 부족하고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데 결과가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직 여러분에게 마음은 남아있는데 아팠던 기억과 이 불안들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여러분은 잊었다기보다는 잊으려고 해도 마음이 자꾸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고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다시 상처를 받거나 이 관계가 무너질까봐 조심스럽게 멈춰 서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2번이에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를 그냥 혼자만의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 사이에 분명히 뭐가 있었는데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단순히 좋아했다, 설렜다 이런 걸 넘어서요. 감정의 결이 맞다고 느꼈거나 이 사람과는 뭔가 통한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뭔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연결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답답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무 감정도 없었던 관계라면 차라리 정리가 쉬운데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분명히 서로의 마음이 스쳐 지나간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카드가 완전 6번이에요. 이 카드가 참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확실한 답을 받고 싶다. 이런 욕구가 꽤 크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꼭 인정 욕구란 의미만은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애매함보다는 명확함을 원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적어도 내 마음이 헛된 건 아닌지, 그런 확인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근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마음 줬는데, 이 사람도 최소한 솔직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요. 이게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는 진심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바랐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컵 나이트가 나오죠.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생각보다 냉정하게 돌아선 상태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 사람에게 다정한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는 서운하고 화가 나는데도 막상 그 사람이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면 또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주면 꽤 깊게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떠나려고 해도, 정리를 하려고 해도 마음 한쪽에선 여전히 그래도 아직은 이런 감정이 남아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바로 뒤에 완지 2번이 이어져요. 여기서 여러분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사실 마음속에서는 계속 재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나?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나? 아니면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방향을 바꿔야 하나? 이런 식으로요.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도 한쪽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버티기에는 너무 지치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카드가 나오죠. 황제 카드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보다 강한 자존심과 기준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은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 안에는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나를 잃으면 안 된다. 이런 단단한 목소리도 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좀 붙잡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감정대로 다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참거나 무심한 척하거나 상대 반응을 보면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흐름도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 카드가 소드 8번이에요. 이 카드가 진짜 여러분 속마음의 핵심 같은데요.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단단한 척하고 이제는 나도 내 중심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요. 사실 마음속에서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생각하면 자꾸 같은 생각이 반복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과하게 기대를 했나? 내가 먼저 놓아야 하나? 근데 진짜 끝내면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단순하게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뭐 그 사람에게 했던 기대감이라든지 현실적인 판단 같은 것들이 전부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자면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의 연결감이나 감정적인 교류 혹은 특별함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최소한의 확신과 명확한 답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는 아직도 다정함이나 미련 비슷한 그런 감정이 남아 있어요. 완전히 차갑게 돌아선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점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을 계속 기다릴지, 움직일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지. 여러분 역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강한 기준과 자존심이 올라와요.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해도 이 관계가 나를 무너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랑 안에서도 나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은 아직 마음 자체는 남아있는데 이제는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감정이 없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감정이 아직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지고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과 나를 지켜야 한다. 이 마음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속마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겉으로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진짜 속내가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카드들은 좀 강한 것들이 나왔는데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여왕제 카드예요. 이거요, 생각보다 마음이 작지 않아요. 겉으로는 이 사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순 있어요. 애매하게 굴었을 수 있고요. 무심한 척, 바쁜 척, 별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순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내면을 보면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생각보다 꽤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왕제는 단순한 호감의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단순히 괜찮은 사람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특별한 존재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괜히 더 신경을 쓰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숨겨진 속내 안에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이 사람 쉽게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 관계 생각보다 내 마음 안에서 비중이 크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책임도 따라온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숨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바로 타워 카드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의 내면이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속에서는 이미 몇 번 흔들렸어요. 여러분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거나 본인이 세워놨던 기준이나 자존심, 계획 같은 게 한 번쯤 무너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숨겨진 속내에는 이런 게 보여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이 정도로 흔들릴 줄 몰랐는데? 이 감정 생각보다 좀 커져버렸다. 이런 식으로요. 이 사람은 아마 스스로를 꽤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믿었거나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관계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란 존재가 그 균형을 조금 깨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의식 안에는 이 감정의 크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꽤 강하게 보여요.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주 6번이에요. 이 카드가 여기서 나오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 사람의 진짜 속내 안에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단순히 칭찬받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여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사람 속마음 안에 은근한 경쟁심이나 자존심도 같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 없이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으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는지, 나를 이제 진짜 안 찾는 건지,
이런 생각이 슬쩍 올라오는 흐름도 보입니다. 근데 웃긴 건요, 이런 마음이 있어도 이 사람 쉽게 표현을 안 해요. 오히려 무심한 척 하거나 괜찮은 척 하거나 별일 아닌 척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속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에게 들키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숨겨진 속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여러분이 좋다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좋아하는데 이 감정이 나를 너무 흔드는 것 같아서 인정하기가 무섭다는 쪽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숨겨진 진짜 속내는요.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이미 마음이 커져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더 흔들릴까 봐 끝까지 아닌 척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사람 겉으로는 좀 조용해 보여도요. 속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큰 이런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이 이 감정을 계속 숨길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드러나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솔직히 이 카드들을 보니까 이거는 끝까지 완벽하게 숨기는 흐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아닌 척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티가 나버리는 쪽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페이지예요. 이 카드가 여기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의 감정 생각보다 완벽하게 눌러두는 스타일은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컵 페이지는 감정을 숨긴다고 숨기는데도요. 은근히 새어 나오는 카드거든요. 괜히 여러분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괜히 여러분 SNS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지고 별 의미 없는 핑계라도 하나 만들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감정을 거창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슬쩍 반응을 보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갑자기 뭐 대단한 고백 같은 게 아니고 가벼운 말 한마디라던가 별거 아닌 연락이라던가 괜히 여러분 근황을 좀 떠본다던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지금 무서워요. 마음은 있는데 확실하게 다가갔다가 상처받는 것도 싫고 거절당하는 것도 싫고 너무 진심인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컵 페이지는요, 숨기고 싶은데 감정이 자꾸 어린애처럼 얼굴 밖으로 튀어나오는 상태로 읽혀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 소드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서 이 사람의 머리가 다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컵 페이지가 감정이라면 소드 페이지는 경계심, 관찰, 눈치 보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이 올라와도 바로 행동부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반응 먼저 살펴보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한테 아직 관심이 있나? 내가 움직여도 괜찮은 분위기인가? 이런 계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요. 무심한 척하는 게 실패하고 몰래 신경을 쓰는 흐름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괜히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태도 변화라던가 뭐 연락 텀이라던가 여러분의 표정, SNS, 주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 관계에서는요. 질투나 경쟁심이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지내는 모습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던가 혹은 여러분이 정말 정리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들어오면요. 원래 버티던 사람도 갑자기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정을 숨기고는 있었지만 완전히 놓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이 카드가 여기 나온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해도 결국 흐름이 움직이는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버틸 수 있어요. 아닌 척할 수도 있고요. 조용히 지나가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계기나 우연하게 다시 만난다거나 갑자기 여러분 생각이 강하게 나는 시기라던가 오랜만에 연락이나 뭐 누군가의 이야기라던가 여러분의 뭐 변화된 모습 이런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어떤 흐름의 전환점이 한 번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요, 단순히 뭐 숨긴다, 뭐 표현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카드 조합이 아니에요. 오히려 숨기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결국에 반응하게 되는 흐름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말하는 건요, 이 사람이 아무리 감정을 관리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 어떤 계기 하나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기 이후에는요, 예전처럼 완벽하게 아닌 척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연락 충동이 올라올 수 있고요.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고, 질투나 불안, 그리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감정의 기복까지 이런 것들이 행동이나 태도로 새어나오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요. 끝까지 여러분에게 숨기려고는 하겠지만 결국 어떤 타이밍 앞에서는 무심한 척하는 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 사람 겉으로는 좀 조용해 보여도요. 속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감정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 흔들림이 작은 방식으로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든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솔직히 이 카드 흐름은요, 처음 느낌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우는 과정 같아요.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러버스예요. 이 카드가 관계 흐름 첫 장에 나왔다는 건요, 이 관계에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러버스는 단순히 좋아한다, 설렌다, 이런 카드가 아니거든요. 선택의 카드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 안에서는요, 두 분 모두 어느 순간에는 이 관계를 그냥 애매하게 둘 수 없는 시점이 들어와요. 특히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마음을 숨기려고 하면서도 언젠가는 이 무심한 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죠.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나를 지키면서 사랑을 하고 싶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러버스가 여기서 말하는 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퀸이에요. 여기서 이 관계 분위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 쪽 에너지가 꽤 강하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이제 예전처럼 감정만으로 버티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 관계가 나를 안정되게 만들어주는가? 내가 이 안에서 편안할 수가 있는가?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사랑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에서는요, 여러분이 관계의 기준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왜냐면 그동안 이 관계 안에는 감정은 많았는데 안정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펜타클 3번이 이어져요. 이거는 이 관계가 조금씩 혼자만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씩 서로 맞춰보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관계가 아예 끊어져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조율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들어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관계 안에서 좀 더 현실적인 소통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감정만 폭발하거나 속으로만 끙끙 앓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천천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이 스트렝스 카드가 나오죠. 여기서 속도가 확 느려져요. 이 카드는 관계가 급발진하는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지금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상태예요. 이 사람은 마음을 숨기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은 나를 지키면서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관계는요, 좋아한다고 바로 달려드는 흐름보다는 서로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버티고 조율하는 흐름에 가까워 보여요. 말하고 싶은 걸 참을 수도 있고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한 걸음 늦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렝스 카드가 꼭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조금 더 성숙하게 바라보려는 과정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소드 6번이 나오면서 이 관계의 분위기가 한번 바뀝니다. 이 카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계가 덜 아픈 방향을 찾기 시작하는 카드거든요. 그동안 두 분 모두 마음이 있었는데도 서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 방식 그대로는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리 조절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방식을 바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잠시 템포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거는 포기하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걸 두 사람이 조금씩 알게 되면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는 흐름에 가까워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황제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황제는요, 결국 관계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는 카드거든요. 이거는 애매함만 계속 끄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에서는요, 두 분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보여요. 두 분이 함께 가든 거리를 두든 한번 관계를 재정립하던 간에 어쨌든 지금까지 서로 마음만 품고 애매하게 흔들리는 상태는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특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끝까지 숨기려고 하겠지만 결국 어떤 계기 앞에서는 무심한 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황제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감정만으로 버티는 관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방향을 정해야 할 시간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결국에는 이 애매함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무조건 재회다, 무조건 연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관계, 마음은 있는데 계속 숨기기만 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좀 더 중심을 잡게 되고 관계의 방향성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핵심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감정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는 그 감정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게 되는 관계로 보여요. 서로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그 마음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건강하고 더 분명한 방향을 찾아가게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연애 애정 기운에 대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조언점으로 성숙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 되게 예뻐요. 근데 동시에 되게 깊은 카드예요. 이 성숙 카드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는 사랑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이었다면요, 좋아하면 버텼을 거예요. 좋아하면 이해하려고 했을 거고요. 혹은 상대 마음 하나에 하루 기분이 다 흔들렸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의 여러분은요, 조금 달라졌어요. 이거는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졌고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도 괜찮아야 한다. 이런 걸 조금씩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말하는 성숙은요, 차갑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억지로 강해지라는 카드도 아니고요. 이거는 내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으로 보여요. 그래서 카드는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요.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나답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도 한번 스스로에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이 느꼈고, 많이 버텼고,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는 상대의 선택만 기다리는 사랑보다는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사랑이 어떤 건지 그것도 함께 봐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요, 이 카드가 들어올 땐요, 억지로 붙잡으려고 할 때보다 좀 더 단단하게 자기 중심을 찾기 시작했을 때 이 관계의 흐름도 의외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틀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직 흔들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이 카드가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리딩이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상황이나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 정말 재미있게 잘 보고 있고 같이 공감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딩이 유독 깊게 와닿았거나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슈퍼땡스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까지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앞에 나온 카드가 소드 나이트예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이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는데 속에서는 이미 생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을 떠올리면 머릿속이 확 바빠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뭘 해야 하지? 이대로 있어도 되나? 말을 좀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카드는 조금 날카롭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으면서도 표현이 좀 부드럽게 나오기보다는 갑자기 좀 툭 던지는 말, 급한 태도, 혹은 본인 생각만 앞서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 방식이 조금 서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카드가 전차 카드예요. 여기서 이 사람 마음이 좀 더 강해지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서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속으로든 어떻게든 움직이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 전차는 그냥 생각만 하는 카드가 아니라 방향을 잡으면 밀고 나가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항상 부드럽고 다정한 방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자존심을 세우면서 다가오거나 뭔가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런 태도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 나온 카드가 완즈 퀸이에요. 이 카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시선을 되게 잘 보여줘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뭐 편한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눈에 띄고 에너지가 있고 자기 색깔이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신경이 쓰이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거나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면 더 자극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완즈 퀸은요, 상대에게 이런 감정을 줄 수 있어요. 저 사람 나 없이 좀 잘 살 것 같다. 내가 놓치면 진짜 다른 데로 가버릴 것 같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끌림도 있지만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바로 뒤에 펜타클 4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진짜 답답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 사람 마음은 있는데 쉽게 이 마음을 내놓지를 않아요.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데 다가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을 놓치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확실히 붙잡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꽉 쥔 채로 버티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마음을 숨기고 싶다기보다는 정확히는 자기 마음을 잃고 싶지 않은데 들키기도 싫은 상태에 가까워요. 이거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표현도 안 하고 뭔가 또 벽을 치는 것 같고 또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방어를 하는 느낌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감정을 안전하게만 쥐고 있으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컵 에이스가 나와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그래도 이 사람 마음 안에 순수한 감정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만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존심 싸움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향해서 새롭게 열리는 감정,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혹은 마음이 다시 차오르는 흐름이 보여요. 어떤 분들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시 다정해지고 싶어 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와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어요. 컵 에이스는 마음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속으로는 아직 감정이 마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나 아직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구나 하고 스스로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즈 나이트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굉장히 강한데 왜냐면 이 완즈 나이트는 감정이 가만히 머무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충동이나 움직임이나 열정, 갑작스러운 행동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마음속에서만 계속 버티기는 어려워 보여요.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수 있고요. 갑자기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보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에너지는 조금 급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준비해서 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참다가 확 움직이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감정이 확 올라오면 본인도 모르게 행동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마음은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충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요. 속에서는 이미 여러분 쪽으로 에너지가 달려가고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은 그 마음을 예쁘고 차분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서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보이는 태도는 조금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갑자기 가까워졌다가 또 자존심 때문에 멈추거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흐름에서 이 사람 마음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꽤 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스트렝스 카드예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서 생각보다 많이 참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렇지 않아서 조용했던 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 말도 있었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답답한 순간도 있었는데, 그걸 다 바로 터뜨리기보다는 어떻게든 참고 눌러왔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했고요. 괜히 내가 먼저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카드가 완전 8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 빨라집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생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가도 되나? 뭔가 말을 해야 하나? 이 관계가 이제는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이 카드는요, 여러분 안에 답답함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가만히 있기 어려워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연락을 하고 싶어지거나 반대로 확 끌어내고 싶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드 에이스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점점 분명한 생각이 생겨요. 예전에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흐릿한 감정이었다면요. 이제는 조금씩 선이 그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지, 나는 더 이상 어떤 방식의 애매함은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이런 생각들이 또렷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는 상태가 아니라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어떤 진실을 보고 있는 상태를 보여요. 그 다음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페이지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상대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말투 하나, 연락텀 하나, 작은 태도 변화 하나에도 의미를 찾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지?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을 하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러분도 완전히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다가오더라도 바로 믿기보다는 먼저 살펴보고 확인하려는 마음이 커요. 왜냐면 이미 마음을 한번 다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온 카드가 소드 3번이죠. 이 카드가 여러분 속마음에 나오면요, 아직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서운했던 말이나 뭐 행동, 애매한 태도, 나를 기다리게 했던 그 시간,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도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다시 믿어도 될까? 또 같은 식으로 아프면 어떡하지? 나 혼자 너무 많이 의미를 줬던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아픔 때문에 더 신중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컵 7번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면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또렷해지고 있는데 감정은 여전히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다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근데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의심, 또 기대감, 상처, 현실적인 판단이 전부 다 섞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쭉 이어서 보자면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정말 많이 참고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어요. 감정이 빠르게 올라오고 이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든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예전처럼 애매한 말이나 흐릿한 태도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워요. 이 관계의 진실을 보고 싶고요. 상대의 마음도 조금은 명확하게 알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여러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상대의 작은 신호를 살피고 말과 행동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이미 아픈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상처가 여러분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고 더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아직 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붙잡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 마음은 있는데 이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예전처럼 무작정 믿고 기다리는 상태도 아니고요.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이제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진짜와 착각을 구분하고 싶어하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겉으로는 보여주고 있지 않는,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진짜 속내가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카드 조합을 보니까요, 이 사람 지금 겉보다 속이 더 시끄러운 사람으로 나왔어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완전 5번이에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의 내면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단 거예요. 이 사람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할 수 있어요. 괜찮은 척, 신경 안 쓰는 척,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척 할 수 있는데 속에서는 이미 감정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자존심이 맞고요.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어지면 현실 고민이 올라오고 놓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면 근데 내가 먼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속내 안에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왜 신경 쓰고 있지?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려야 되나? 다 하고 싶은데 또 내가 지른 느낌은 싫은데? 이게 지금 이 사람 내면이에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 속마음 자체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여기서 이유가 나와요. 이 사람은 사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요. 감정이 너무 움직이고 있어서 오히려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펜타클 10번이 나옵니다. 이 카드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뭐 설레는 그런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은 진짜 속내 안에는요, 생각보다 여러분을 오래 두고 보고 있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은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좀 애매했을 수도 있고, 표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무의식 깊은 곳을 보면요, 여러분을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나 가벼운 호감으로는 분류하고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어요. 어, 여러분이 내 인생 안에서 생각보다 큰 자리인데? 이 관계 완전히 놓는다고 상상을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데? 솔직히 말하면 잃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펜타클 10번 같은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기고요.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현실적인 고민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이 감정의 깊이를 본인 스스로 축소해서 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익숙해서 그런 거겠지. 그냥 미련 같은 건가? 아직 정리가 덜 된 거겠지.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이 진짜 감정의 크기를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가벼운 척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은둔자입니다. 이 카드가 여기 나온 게 진짜 이 사람의 숨겨진 핵심 같아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 커질수록 이상하게 더 조용해지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면 직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할수록 혼자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마음이 커질수록 연락보다는 고민이 많아지고요. 감정이 깊어질수록 표현보다는 거리두기가 나오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진짜 속내 안에는요, 사실 불안함도 있어요. 내가 이 감정 믿어도 되나? 이 관계가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건가? 내가 움직였다가 더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혼자 엄청 돌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관계에서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혼자 결론도 내보려고 하고, 혼자 감정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혼자 답을 찾으려다가 결국 여러분 생각으로 돌아오는 흐름도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조용해 보여도요, 속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여러분을 가지고 많이 씨름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숨겨진 진짜 속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미 마음은 꽤 커져 있는데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더 흔들릴 것 같아서 자존심과 고민 뒤에 이 마음을 숨겨두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이 사람 겉으로는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속에서는 이미 여러분이란 존재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이 이 감정을 계속 숨길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드러나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10번입니다. 이 카드가 여기 나온 거 사실 꽤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컵 10번은 단순히 설렘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 안에서 여러분이란 존재가 생각보다 좀 그 사람에게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고 익숙함을 주고 마음의 자리 같은 걸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요, 억지로 없어져야지 한다고 금방 사라지는 타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흐름이 보여요. 괜찮은 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생각이 나는 순간이 오고요. 별일 아닌 장면에서 여러분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 여러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오는 흐름인 거죠. 그리고 컵 10번이 나오면요. 이 사람 속마음 안에는 은근히 가능성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 관계가 조금 다른 방식이었다면, 조금만 상황이 달랐으면 어땠을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요. 그래서 이 감정은 완전히 끌어내기보다는 마음속 어딘가에 계속 살아남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절제 카드가 나오죠. 여기서 이 사람 특유의 패턴이 다시 나와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 올라온다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커질수록 조절 모드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조금만 진정을 하자. 괜히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말자. 지금 표현하면 더 꼬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분들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갑자기 연락하려다가 지우고 다시 뭐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가도 거리를 두고 괜히 좀 신경이 쓰이다가도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흐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절제 카드는 감정이 없는 카드가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뭐 무너지듯이 감정이 폭발한다기보다는 아닌 척하면서도 은근히 계속 조절하고 버티는 흐름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카드가 소드 6번입니다. 이 카드가 여기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이 상태 그대로는 안 된다. 이걸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요. 지금의 감정을 무작정 숨기기만 하는 방향에서 조금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움직임이 꼭 드라마처럼 갑자기 확 터지는 방식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현실적인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조금 덜 어색한 방향을 찾는다든지 조금 덜 아픈 방식으로 관계를 바라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용하게 태도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는요, 이 거리두기 자체가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드 6번은 단순히 도망을 가는 카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외면할 수는 없겠다. 이런 흐름도 같이 들어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버티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감정을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다루거나 관계의 방향을 조금은 바꾸려고 하는 시점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말해주는 흐름은요, 이 사람 끝까지 완벽하게 숨기진 못해요. 다만 이 사람 방식대로 좀 더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형태로 결국 흔들림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갑작스러운 뭐 감정 폭발보다는 무심한 척 하다가 작은 태도 변화가 생긴다든지 조용히 반응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의 최종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버티려고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마음이 완전히 숨겨지지는 않아 보여요. 이 사람 겉으로는 좀 조용해 보여도요. 속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감정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 감정이 이 사람 방식대로 예상보다 은근하게 드러나게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흐름은 솔직히 말하면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마주할지 결정하게 되는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카드가 생각보다 되게 솔직해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10번입니다. 이 카드가 관계 흐름 첫 장에 나왔다는 건요, 두 분 사이에 있는 감정이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 안에는 분명히 정서적인 연결감이 있었어요. 이거는 함께 했을 때 편안함일 수도 있고요. 서로 이해를 받는 느낌이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직도 마음 한쪽에 이 사람 좀 특별했다, 이런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은 단순히 마음이 끝났다, 이런 방향으로는 잘 안 가요. 특히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버티려고 하겠지만 결국 마음이 완전히 숨겨지지 않는 상태였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직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컵 10번은요, 우리 감정이 진짜였는지 아닌지, 이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였는지 아닌지, 이런 걸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6번이에요. 여기서 관계의 중심이 조금 바뀝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아한다, 보고 싶다, 이런 걸 넘어서 균형의 문제가 올라와요. 우리 관계가 서로 비슷하게 마음을 쓰고 있었나? 한쪽만 기다리고 한쪽만 이해하고 있던 거 아니었나?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카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이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에서는요, 애매한 호감이나 분위기보다는 실제 행동, 실제 태도, 실제 균형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바로 뒤에 소드 3번이 나오죠. 여기서 관계가 한 번 아픈 지점을 건드립니다. 이 카드가 관계 흐름에 나오면요,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에는요, 서운했던 부분, 어긋났던 부분, 말하지 못했던 상처,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지점들이 같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관계에서는요, 관계 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잠깐 더 아픈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 꼭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이 관계는 이미 감정을 숨기고 버티고 애매하게 유지가 되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소드 3번은요, 아프더라도 진짜 문제를 보게 되는 카드로도 읽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컵 6번이 나와요. 이 카드가 나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결국 두 분 마음 안에는 익숙함이라던가, 뭐 그리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괜히 예전 기억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괜히 그래도 이 사람은 이랬지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고, 특히 이 사람 쪽 흐름을 보면 버티려고는 하겠지만 결국 마음이 완전히 숨겨지지 않는 상태였죠. 그래서 컵 6번은요, 어떤 계기에서든 감정이 다시 얼굴을 내미는 구간으로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여러분은 예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추억이나 감정만으로 흔들리기보다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관계는 어떤 거지? 이런 질문을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바로 뒤에 월드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여기 나온 게 진짜 중요한데요. 왜냐면 이 월드는 완성이나 뭐 마무리, 한 사이클의 종료와 같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지금처럼 애매하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어떤 형태로든 결론에 가까워진 흐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를 다시 정의하게 될 수도 있고요. 진짜 뭐 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월드는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보다는 이제는 우리 관계의 진짜 모습이 뭔지 인정하게 되는 흐름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10번입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걸 보면요, 이 관계는 결국 외면하던 감정을 끝까지 외면한 채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여기서 소드 10번은 꼭 무조건 절망 카드라고만 보진 않을게요. 오히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면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못 간다, 이걸 강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마지막 흐름 안에서는요, 애매함이 끝나든 오해가 끝나든 반복되는 상처의 패턴이 끝나든 어쨌든 어떤 형태의 끝맺음이 한 번은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끝은 이상하게도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최종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감정은 결국 드러나지만 그 감정을 통해서 두 사람은 이 관계의 진짜 결론을 마주하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 결론이 뭐 새로운 시작이든 진짜 마무리든 어쨌든 지금처럼 마음만 품고 애매하게 흔들리는 상태는 점점 끝을 향해 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연애 애정 기운에 대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으로 싸움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 이름만 보면 좀 세 보이죠? 싸우라고, 버티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싸움은요, 누군가를 이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미 오래 하고 있던 싸움에 더 가까워요. 좋아하는 마음과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서의 그런 싸움, 그리고 기다리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의 싸움. 여러분은 이미 이런 싸움을 꽤 오래 하고 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카드가 말하는 건 너무 긴장한 채 사랑하고 있다는 부분일 수 있어요. 계속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계속 상황을 분석하고, 계속 혹시나를 대비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사랑 자체보다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어의 에너지가 더 커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모든 감정을 전쟁처럼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미 상처도 있었고, 애매함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고, 그래서 자꾸 이 마음에 갑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근데 카드는요, 이제는 이 관계를 지켜야 하나? 이런 것만 묻지 말고 나는 지금 나 자신과 싸우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도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계속 상대의 진심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한가? 내가 나답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들어올 때는 억지로 강해지려고 하기보다 조금은 숨을 고르고 조금은 내 마음의 편에 서주는 게 오히려 관계 흐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을 혼자 버티는 싸움처럼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상황이나 들으면서 뭐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읽는 거 저도 정말 좋아하고요. 같이 공감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딩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슈퍼땡스도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계속 버티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냥 우연처럼만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뭔가 타이밍이 엇갈렸거나 상황이 바뀌었거나 예상하지 못한 흐름 속에서 두 분 관계가 여기까지 온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갔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요, 이 사람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느 날은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여러분 생각이 확 올라오고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카드가 컵 3번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무겁고 아픈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웃었던 기억, 편했던 순간, 가볍게 대화하던 분위기 같은 게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즐거웠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 참 좋았는데, 그때 참 편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이 다시 여러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엄청 뭐 무겁게 고백하듯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웃고 이야기하고 어색하지 않게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펜타클 6번이 나와요. 여기서 이 사람 마음이 좀 더 현실적으로 변하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만큼 줬는지, 혹은 내가 너무 적게 줬는지, 반대로 내가 너무 많은 걸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요. 특히 이 카드가 여기 나오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 애매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서로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요, 이 사람에게는 약간의 계산도 있어요. 내가 먼저 움직이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마음을 보여주면 이 관계가 균형 있게 이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은 있는데 감정만 믿고 확 밀고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균형과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완즈 2번이 이어져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 아직 선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갈까, 기다릴까, 말을 할까, 조금 더 지켜볼까, 이런 식으로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특히 앞에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흐름이 바뀔 가능성을 느끼고는 있는데 그 흐름에 올라탈지 말지를 아직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소드 나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 마음이 갑자기 빨라져요. 여기 이 완즈 2번까지는 고민하고 지켜보는 느낌이었다면요, 이 소드 나이트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확 치고 올라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말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연락하고 싶어지거나 갑자기 본인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질 수 있고요. 다만 이 카드가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는요, 표현이 부드럽다기보다는 급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은 있는데 정리된 말로 예쁘게 표현하기보다는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오는 식일 수 있어요. 괜히 좀 급하게 연락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질문을 한다든지, 혹은 본인 감정을 숨기려다가도 말투에서 티가 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러버스예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 러버스는요, 단순한 호감 카드가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선택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을 그냥 스쳐간 인연처럼 보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선택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끌림도 분명히 있어요. 감정적인 끌림이라던가, 관계적인 고민이라던가, 다시 이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혹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여러분이 계속 기준점처럼 남아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흐름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어요. 상황과 타이밍이 두 사람을 흔들었고 지금도 그 흐름은 완전히 멈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여러분과의 즐거웠던 기억, 다시 편하게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균형을 따져요. 내가 내가 마음을 줬을 때 이 관계가 제대로 주고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아직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움직일지 말지, 이 관계를 다시 흐르게 할지 아직은 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계속 조용하게만 머물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 마음이 좀 급해지거나 좀 충동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서 결국 이 사람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꽤 중요한 선택지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흐름이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선택지 위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완전히 끝냈다기보다는 다시 움직일 타이밍을 보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가볍게 보일 수 있어도 속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꽤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이 여사제 카드예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겉으로 다 표현하지 않고 있는 마음이 꽤 많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수 있고요, 상대에게 일부러 티를 안 냈을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미 많은 걸 느끼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이 관계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말로는 설명을 안 돼도 직감적으로 감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 사람의 분위기나 태도, 작은 변화들 조용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5번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조금 아파지는데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상처받은 자존심이 보여요. 이 관계 안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마음을 지키려다가 말이나 태도가 좀 날카로워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먼저 마음을 접으면 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붙잡고 있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마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꽤 방어적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 소드 9번이 나와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은 이 관계 때문에 생각보다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밤에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다거나, 상대의 말 한마디를 계속 되감았다거나,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혹시 이 사람 마음 변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혼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답을 찾으려고 애썼던 모습이 보여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여러분이 약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관계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드 2번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멈춰 있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다고 선뜻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끊지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눈앞에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도 그 답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느낌인 거예요. 내가 먼저 결정을 내려야 되나? 좀 더 기다려봐야 되나? 이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서 마음을 반쯤 닫고 반쯤 열어둔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트렝스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버텼어요. 여러분 화가 나도 참았고요. 서운해도 스스로를 달랬고, 상대에게 다 쏟고 싶어도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품위를 지키려고 했고요. 쉽게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렝스는 단순히 참고 버티라는 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충분한 힘이 있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결국 여러분은 스스로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인 거죠. 마지막으로 저스티스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제 점점 공정함과 진실을 보고 싶어지는 흐름이 커지고 있어요. 그냥 좋아하니까 넘어가고, 그 사람이 애매하게 굴어도 이해해주고, 혼자만 마음을 쓰는 방식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 관계를 감정만으로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행동이 정말 진심이었나? 나는 이 관계에서 충분히 존중받고 있었나? 이 관계가 나한테 맞는 관계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은 마음은 조용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감정보다는 진실과 균형을 확인하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넘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흔들리고 싶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요, 아직 애정은 남아있지만 동시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확한 답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겉으로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진짜 속내가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 봤듯이 이 사람 속마음 흐름 자체가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느끼고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선택지 위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바로 솔직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펜타클 나이트입니다. 이 카드가 여기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의 진짜 속내 안에는 생각보다 꾸준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막 불같은 감정은 아닐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직진하는 사랑, 뭐 충동적인 집착, 이런 느낌보다는요, 오히려 이 관계가 마음 한쪽에 남아있고
쉽게 지워지지 않고 생각보다 오래 간다. 이런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숨겨진 속내 안에는 사실은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덤덤해 보일 수 있어요. 현실적인 척할 수 있고요. 근데 속에서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보다 천천히, 오래, 계속 들고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 감정을 인정하더라도 가볍게 인정하지 않는 타입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고민하고, 더 오래 재고,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이 사람한테는 그게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완주 9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진짜 방어심이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 사람 지금 많이 경계하고 있어요. 이거는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서 경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방어적으로 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의식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또 다치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열었다가 또 흔들리면? 이 감정 다시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떤 분들 관계에서는요, 이 사람이 이미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버텨왔거나 여러 번 자기 감정을 눌러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을 다시 선택지 위에 올려놓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쉽게 무장해제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뭔가 나한테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지? 왜 다가왔다가 또 멈추는 것 같지? 이렇게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은 속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직 방어막을 완전히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킹입니다. 이 카드가 여기 나온 게 진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진짜 속내 안에는요, 생각보다 강한 자기 통제 욕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감정이 올라와도 일단 냉정하게 보자. 감정만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내가 흔들리는 걸 너무 티내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음이 다시 움직이고 있고 관계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더 무심하고 더 침착한 척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드킹이 꼭 마음이 없는 카드냐?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이성으로 관리하려는 사람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예상보다 더 흔들릴 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속내 안에는 사실 이런 게 숨어 있어요. 나도 이 관계 다시 생각하고 있어. 근데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은 있는데 냉정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숨겨진 진짜 속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다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더 흔들릴까 봐 끝까지 이성적인 척 버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 겉으로는 차분하고 냉정해 보여도요, 속에서는 이미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있고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생각보다 꽤 애를 쓰고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이 이 감정을 계속 숨길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드러나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9번이에요. 이 카드가 여기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 겉으로 냉정한 척을 해도 속에서는 이미 여러분과 관련된 감정적인 만족감이나 연결감이나 은근한 미련 섞인 애착 같은 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괜찮은 척 하면서도 문득 여러분 생각이 나면 혼자 감정에 잠기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괜히 예전 대화를 떠올리고요. 괜히 여러분의 근황이 궁금해지고 혼자 속으로는 이미 여러 번 상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수 있어요. 만약 다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움직이면 어떤 반응일까? 우리 흐름이 진짜 다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컵 9번은 감정을 완전히 부정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 아직 이 감정 완전히 놓은 게 아니었네. 이런 걸 혼자 조용히 느끼는 카드에 더 가까워요. 근데 바로 뒤에 완즈 나이트가 나오죠.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왜냐면 이 카드 버티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카드거든요. 앞에서 봤던 흐름처럼 이 사람은 원래 이성적인 척 버티는 타입이에요. 근데 문제는 감정이 계속 쌓이고 생각이 계속 돌고 어떤 계기가 들어오면 이 사람 예상보다 충동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연락 충동이 확 올라온다든지, 괜히 말을 걸고 싶어진다든지, 질투심이나 경쟁심이 확 건드려진다든지, 그래서 뭐, 아, 몰라.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순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완즈 나이트는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카드가 아니라 참다가 확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러지? 이 사람 원래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이렇게요. 왜냐면 이 사람 감정은요,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타입보다는 어느 순간 열기가 확 올라오는 타입에 가까워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킹입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의 최종 태도 패턴 같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이 완즈 나이트처럼 충동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잠깐 현실적으로 보자. 감정만으로 움직이면 안 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방식이어야 돼. 이런 모드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의 흐름은 감정은 결국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방식은 이 사람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통제된 방식에 가까워 보여요.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충동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을 한다든지 좀 더 현실적인 연락을 한다든지 혹은 아주 은근하게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방식의 흐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 끝까지 이성적인 척 버티려고는 하겠지만 결국 감정은 드러나게 돼요. 다만 이 사람답게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통제된 방식으로 드러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갑작스럽게 좀 움직이기보다는 버티다가 반응이 달라지고 버티다가 연락 충동이 올라오고 버티다가 태도에서 티가 나는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완벽하게 아닌 척하면서 끝까지 숨기기는 생각보다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 흐름을 본인도 완전히 모른 척하기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흐름을 솔직히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감정은 다시 올라오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때문에 한 번은 꽤 흔들리는 관계로 보여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6번이에요. 이 카드가 관계론 첫 장에 나왔다는 건 두 분 관계 안에서 감정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괜히 예전 생각이 나고요. 괜히 익숙한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어떤 분들은 다시 연결감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아, 그래도 이 사람이지 하는 그런 감정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끝까지 이성적인 척 버티려고는 하겠지만 결국 감정에 들어가는 흐름이었죠. 근데 그 감정에 들어가는 방식도 막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통제된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컵 6번은요, 갑자기 무겁게 다가오기보다는 예전처럼 편하게 말하고 싶어진다든지, 조용히 이 관계의 온도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지는 그런 흐름으로도 보여요. 근데 바로 뒤에 펜타클 5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관계가 한 번은 현실을 맞아요. 왜냐하면 감정은 올라오는데 그 감정을 마주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 두 분 사이의 부족함이라던가 뭐 거리감, 서운함, 타이밍의 문제 같은 게 다시 건드려질 수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분명 감정은 느껴지는데 왜 자꾸 어긋날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쪽 흐름을 보면 여러분은 이미 감정보다는 진실과 균형을 확인하고 싶은 상태였죠.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감정이 올라왔다고 바로 넘어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는 계속 이런 질문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행동은? 감정은 느껴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관계 뭐가 달라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소드 나이트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관계 흐름이 갑자기 빨라질 수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누군가가 말하고 싶어지고 누군가가 참다가 움직이고 혹은 감정을 계속 관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반응하게 되는 흐름이 들어와요. 특히 이 사람 쪽 흐름하고 되게 연결이 돼요. 원래 이 사람은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결국 감정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여러분에 대한 연락 충동이 올라온다든지, 갑자기 말이 빨라진다든지, 혹은 조용하던 사람이 예상보다 좀 직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카드 조금 급한 감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아주 뭐 정교하고 좀 깔끔하게 나오기보다는 참다가 나온 반응이기 때문에 말이 조금 급하거나 감정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완주 9번이 나와요. 여기서 다시 두 사람의 방어심이 올라옵니다. 이게 되게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다시 올라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상처와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관계에서는 좀 말은 시작이 됐는데 또 경계하고요. 다가오긴 하면서도 또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은 있는데도 잠깐만 하면서 또 다칠까 봐 좀 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은 지금 이 진실과 균형을 확인하고 싶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전처럼 뭐 쉽게 흔들리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역시 한동안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방어적인 태도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카드가 들어오죠. 바로 컵 에이스입니다. 이 카드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요, 감정이 다시 살아나거나 혹은 감정을 더 이상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지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는요, 좀 더 솔직해지는 감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고, 다시 열리는 마음일 수 있고, 혹은 그동안 숨기고 조절하던 감정을 조금은 인정하게 되는 흐름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카드가 바보 카드예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면 이 바보 카드는요, 결국 새로운 선택지,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방식을 말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연애가 성공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 방식으로는 못 간다, 이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관계의 마지막 흐름 안에서는요, 두 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방향성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다시 시작해보려는 흐름일 수 있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정의하는 흐름일 수 있고, 혹은 마음을 인정한 뒤에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흐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최종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감정은 결국 다시 움직여요. 근데 그 감정을 통해서 두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 앞에 서게 되는 흐름인 거예요. 그 방향이 다시 시작이든 아니면 뭐 새로운 관계 방식이든 혹은 더 솔직한 결론이든 간에 어쨌든 지금처럼 마음은 있는데 계속 아닌 척하는 상태로만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연애 애정 기운에 대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 카드로 스트레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 이름부터 좀 숨이 차죠?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3번 카드 흐름 듣고 오신 분들은 이 카드가 왜 이렇게 이해가 될까 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너무 많은 걸 혼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대 속마음도 읽어야 하고, 이 관계의 흐름도 봐야 하고, 내 마음도 지켜야 하고, 상처도 안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는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되었을 수 있어요. 계속 생각도 하고, 계속 분석하고, 계속 의미를 찾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왜 저런 반응이 나왔을까? 이 사람 진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요, 지금 너무 많은 걸 혼자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상대의 마음까지, 관계의 결과까지, 이 모든 걸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요, 결국 제일 먼저 지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가 들어올 때는 특히 답을 빨리 내야 한다. 지금 당장 확실해져야 한다. 이 압박이 은근히 커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카드가 말합니다. 잠깐 숨 좀 쉬자고요. 모든 관계가 오늘 당장 결론 나야 하는 거 아니고요. 모든 불안이 오늘 당장 해결돼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이 느꼈고, 충분히 많이 고민을 했고, 충분히 많이 버텨왔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더 세게 버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긴장을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사랑을 하면서도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답을 못 내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힘들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시면 저도 정말 하나하나 정말 재미있게 공감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딩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슈퍼땡스도 저의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계속 긴장하고 버티는 사랑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바라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펜타클 8번이에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볍게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맞춰보거나 좀 더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펜타클 8번은 그냥 감정만 있는 카드가 아니라 노력, 반복, 공들임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단순히 좋아한다, 보고 싶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나아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고민을 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행맨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마음이 멈춰 있어요. 이 사람 분명히 마음을 쓰고는 있는데 행동으로는 바로 옮기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뭔가를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황을 다시 바라보고 있을 수 있고요. 자기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시간을 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행매는 답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멈춘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예전처럼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고집부렸나? 내가 놓친 게 있었나? 이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카드가 황제 카드예요. 여기서 이 사람의 자존심과 통제력이 확 올라와요. 이 사람 마음이 있어도 쉽게 무너져 보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고 본인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잃는 것도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꽤 단단한 척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 괜찮아. 내가 흔들릴 이유 없어. 내가 먼저 약해 보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황제는 마음이 없어서 차가운 카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도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더라도 그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내기보다는 조금 딱딱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완주 5번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 마음 안이 꽤 시끄럽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좀 차분한 척하고 중심을 잡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는데요. 속에서는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괜히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요, 마음속에 경쟁심이나 충돌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나?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 내가 다가가면 내가 좀 지는 건가?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이 사람의 마음은 단순히 그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자존심 싸움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드 킹이 이어져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 결국 감정을 이성으로 눌러요. 마음속에서는 완주 5번처럼 엄청 흔들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 소드 킹처럼 냉정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굴면 안 돼. 일단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 내가 흔들리는 걸 들키면 안 돼. 이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한 마음이 있어도 표현이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말이 좀 딱딱해지거나 태도가 차가워 보이거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감정이 없다기보다는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머리를 꽉 잡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주 4번입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국 편안하게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과 불편하게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요. 계속 긴장하고 자존심 세우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의 속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서로 마음 놓고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안정적인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완즈 4번은 관계의 안정이나 편안함, 다시 자리를 잡는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는 좀 딱딱하고 고집이 있어 보여도요, 마음속에서는 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예 망가지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가 좀 더 편안해지고 다시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는 그림을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에게 마음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는데 이 자존심과 이성으로 눌러가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국 다시 여러분과 편안해지고 싶은 상태로 보여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완전히 놓은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도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표현 방식은 좀 딱딱할 수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아닌 척하고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멈추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퀸이에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감정을 정말 깊게 느끼고 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표현을 많이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 자체가 굉장히 진심에 가까웠어요. 상대 기분을 신경 쓰고 상대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지면 금방 느끼고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좋다, 싫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관계를 감정적으로 깊게 받아들이고 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컵키는요, 상대를 미워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카드예요. 그 사람에게 서운했던 순간이 있어도, 속상했던 일이 있어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컵킹이 나와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단순한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꽤 성숙한 사랑의 에너지도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단순히 감정 소비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랑 정말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컵킹은요, 여러분 안에도 감정을 조절하려는 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좋아한다고 해서 무작정 다 표현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흐름이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도 이제는 알거든요. 감정만 깊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빨라집니다. 바로 완지 8번이 나와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이미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생각이 많아지고 관계의 방향을 빨리 알고 싶어지고 애매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차라리 뭐라도 확실했으면 좋겠다. 다가올 거면 다가오고 아니면 아니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커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 안에도 사실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고요. 관계를 확 정리해버리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상태로 오래 머무는 걸 점점 힘들어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바로 뒤에 펜타클 9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아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은 이제 점점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 때문에 나를 잃을 수 없다. 내 삶, 내 자존감, 내 안정감도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처럼 상대 감정 하나에 완전히 휘둘리기보다는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는 방향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안에는 은근한 자존심도 있어 보여요. 내가 왜 흔들리고만 있어야 하지? 나도 충분히 좋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즈 2번이 이어져요. 여기서 여러분은 다시 선택 앞에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데 이 관계를 계속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내 방향을 바꿔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특히 이 카드는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카드예요. 이 사람이 정말 움직일까? 우리 관계 흐름이 바뀔 수 있을까? 내가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전에 여러분이었다면 감정만 보고 기다렸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이제 미래를 같이 보고 있어요. 이 관계가 실제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10번이에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되게 깊은데요. 왜냐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결국에 편안하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싸우고 밀당하고 불안해하는 관계 말고요.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는 관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런 사랑을 사실 여러분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은 단순한 짧은 감정보다는 마음이 안정되는 관계,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를 원하는 흐름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마음은 아직 깊게 남아있지만 이제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랑보다는 편안하게 사랑받고 싶은 상태로 보여요. 여러분은 아직 이 사람에게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감정 하나만으로 버티기보다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관계인지를 같이 보기 시작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진짜 속내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 봤죠? 이 사람 속마음은 자존심과 이성으로 눌러가며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솔직히 이 사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버거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완즈 10번입니다. 이 카드가 여기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아닌 척을 해도 속에서는 이 관계를 꽤 무겁게 들고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꼭 행복의 설렘의 무게만은 아니고요. 오히려 생각의 무게, 자존심의 무게, 관계에 대한 부담감, 또는 뭐 감정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피로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숨겨진 속내 안에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아, 나 생각보다 엄청 신경을 쓰고 있네. 솔직히 좀 지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놓이지가 않네. 이런 마음이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계속 감정을 이성으로 놀라가며 버티는 사람이었죠. 근데 문제는 감정을 계속 눌러도, 관계를 계속 관리하려고 해도 이미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끔 자기 자신한테도 피곤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신경 쓰면 되잖아 하면서도 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바로 뒤에 소드 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방어 모드가 확 올라와요. 이 카드가 여기 나오면요, 이 사람은 감정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선을 긋는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냉정한 척하고, 이성적인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괜히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내가 너무 약해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끔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나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갑지? 나한테 분명히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딱 잘라내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카드 조합에서는요, 이 차가움 자체가 오히려 방어 기제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더 흔들릴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드킹처럼 스스로 감정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감정보다는 논리 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카드가 완즈 퀸이에요. 이 카드가 여기 나온 게 진짜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의 진짜 숨겨진 핵심 감정 같거든요. 겉으로는 완전 10번처럼 버겁고 소드 퀸처럼 냉정한 척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속 깊은 곳에는요, 여러분에 대한 끌림이라던가 여러분의 존재감이라던가 여러분을 신경을 쓰는 게 생각보다 꽤 큰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냥 무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왜 이렇게 나한테 존재감이 큰지, 왜 이렇게 쉽게 무시가 안 되는 건지, 왜 자꾸 의식이 드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관계에서는요, 이 사람 속내 안에 은근히 경쟁심이나 뭐 질투심이나 인정 욕구가 같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 없이 잘 지내는 건가? 나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지?
내가 아직 의미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즈 퀸은요,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카드가 아니라 생각보다 꽤 강하게 끌리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카드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숨겨진 진짜 속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람 지금 계속 아닌 척하고 버티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너무 신경이 쓰이고 너무 의식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냉정한 척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이 사람 겉으로는 단단하고 차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이미 여러분이란 존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감정을 통제하느라 오히려 더 애를 쓰고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이 이 감정을 계속 숨길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드러나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 지금 계속 아닌 척하고 버티고는 있는데 사실 그 감정을 통제하느라 꽤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끝까지 이 감정을 숨길 수 있나? 이건데 카드를 보면 솔직히 좀 완벽하게 숨기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스타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여기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고 있어도요, 속에서는 아직 희망이나 연결감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완전히 정리가 된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감정을 통제하느라 힘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별거 아니야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조용히 이런 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관계 흐름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닐 수 있지 않나? 아직 뭔가 연결감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스타 카드가 나오면요. 감정을 완전히 끌어낸다기보다는 은근히 마음속 연결선을 계속 붙잡고 있는 흐름으로도 보여요. 근데 바로 뒤에 펜타클 6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태도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무작정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도 나랑 같은 마음일까? 내가 움직이면 좀 균형이 맞을까? 나만 더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균형을 엄청 보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티다가도 상대의 반응이나 관계 분위기를 보고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태도가 좀 부드러워진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신호를 느끼는 순간 그때는 감정을 계속 묶어두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카드가 달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여기 나온 게 굉장히 솔직히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이 사람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림이 밖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혼자 마음이 커지고 혼자 생각 속에서 커지고 혼자 감정이 깊어지는 타입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겉으로는 계속 아닌 척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이거 진짜 끝난 건가? 왜 자꾸 의식이 되지? 이런 식으로 감정이 계속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달 카드가 나오면요. 그 사람이 질투를 한다든가 불안감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뭐 애매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든가 또 무심한 척을 실패할 수 있는 이런 흐름도 은근히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감정을 너무 통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정을 너무 세게 눌러놓으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말투가 달라진다든지, 괜히 반응이 좀 예민해진다든지, 괜히 여러분 상황을 더 의식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사람 끝까지 냉정한 척 버티려고는 하겠지만 속에서는 이미 감정이 너무 움직이고 있어서 결국 무심한 척이 조금씩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여요. 겉으로는 여전히 단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요, 이미 여러분을 너무 의식하고 있고,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 감정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티가 나게 되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이 흐름을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감정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 다 예전 방식으로는 안 가려고 하는 관계 같아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스타입니다. 이 카드가 관계 흐름 첫 장에 나왔다는 건요, 두 분 사이의 감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 뭐 희망이나 마음의 여지 같은 게 남아있어요. 특히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끝까지 냉정한 척 버티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티가 나게 되는 흐름이었고요. 여러분은 마음은 아직 깊게 남아있지만 이제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편안하게 사랑받고 싶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스타 카드가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 사이에 아직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지? 이거예요. 그래서 스타 카드가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 사이에 아직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지? 이런 질문이 관계 안에 조용히 깔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6번입니다. 여기서 관계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이 카드는요, 덜 아픈 방향을 찾으려는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관계는 예전처럼 감정만으로 부딪히거나 자존심만으로 버티거나 애매함 속에서 계속 흔들리는 방향보다는 우리 관계가 좀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상태 그대로는 힘든데 다른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흐름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흐름이랑도 굉장히 연결이 돼요. 여러분은 이제 불안한 사랑보다는 편안한 사랑을 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이 안전한가? 이 관계가 건강한가? 이걸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펜타클 7번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두 분 관계가 조금은 기다림과 관찰의 구간을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 자체는 있는데 바로 결론을 내거나 바로 확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 사람적 흐름을 보면 감정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티가 나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또 막 직진하는 타입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더 지켜볼까? 이 관계가 진짜 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식의 뭐 고민과 관찰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마음은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감정만으로는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여기서 카드가 되게 현실적으로 나와요. 이거 소드 7번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관계 안에 아직 완전한 솔직함은 부족할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태도라던가 서로 눈치를 본다던가 뭐 감정을 숨기기를 하던가 무심한 척을 한다던가 이런 흐름이 한동안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원래부터 감정을 좀 누르려고 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이 있는데 또 아닌 척 할 수 있고요. 신경을 쓰면서도 또 쿨한 척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너무 먼저 많이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요, 서로 감정은 있는데 아직 서로 완전히 패를 다 보여주지 않는 흐름으로 읽혀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카드가 들어옵니다.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이 카드가 여기 나온다는 건요, 결국 흐름이 바뀔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아무리 버티고 아무리 아닌 척하고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해도요, 결국에는 타이밍이 움직이는 카드거든요. 예상치 못한 계기나 뭐 관계의 분위기가 변한다던가 갑자기 뭐 올라오는 감정이라던가 다시 연결되는 흐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냉정한 척 하려고 하더라도요,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무심한 척이 조금씩 무너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에이스입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되게 깊어요. 왜냐하면 이건요, 감정을 결국 인정하게 되고 감정이 다시 열리는 카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컵 에이스는 예전 방식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느낌보다는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편안한 감정의 가능성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에서는요, 감정을 좀 더 인정하거나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거나 혹은 관계 안에서 새로운 감정의 시작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관계는 감정을 다시 인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보여줘요. 이거는 뭐 무조건 연애에 성공한다, 무조건 재회를 한다, 이런 단순한 뜻보다는 계속 아닌 척하던 감정을 결국에 더 이상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흐름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 관계의 최종 흐름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버티고 숨기고 조심하던 감정이 결국에 이 흐름의 변화 속에서 다시 열리게 되는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정말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 질문까지 함께 가져가게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연애 애정 기운에 대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조언점 카드로 참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 굉장히 따뜻한 카드예요. 지금 4번 카드 흐름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요, 혼자만의 사랑에서 조금은 내려오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은 계속 아닌 척하고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속에서는 너무 여러분을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버거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편안하게 사랑받고 싶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되게 심플합니다. 사랑은 혼자서만 끌고 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의미를 찾고, 나 혼자 버티고, 나 혼자 관계 온도를 맞추고, 이런 흐름이 너무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랑보다 고독한 수행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참여 카드는 묻고 있어요. 이 관계 안에 정말 두 사람의 에너지가 같이 흐르고 있는지요. 좋아하는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관계인지 이걸 한번 봐달라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들어올 때는요, 억지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흐름을 믿고, 조금은 상대의 목도 남겨두고, 조금은 나도 편안한 관계 안에 존재하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이 느꼈고요. 충분히 많이 고민을 했고, 충분히 많이 마음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가 주는 조언은요, 사랑을 너무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참여 카드는 진짜 좋은 관계는 억지로 끌어당겨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연스럽게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상대의 마음만 해석하느라 지치고 있었다면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편안할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 이런 것들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 정말 재미있게 공감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딩이 좀 깊게 와닿았거나 저의 채널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슈퍼땡스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계속 눈치 보고 버티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